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렉처는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케미스트리에서 이퀄리브리엄에 관련된 렉처이고요. 저는 원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이 단원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시 한번 리뷰할 때 영상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찍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단원에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챌린징하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맞닥뜨리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한 내용들로 위주로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프랙티스 퀘스천들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이 단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아마도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하면은 저는 EPU 영어 학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과외들 진행하고 있는 데이비드 서라고 하고요.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아마도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 파트는 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좀 아주 챌린징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솔루션을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그런 컨셉들을 잘 아주 concrete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기초적인 내용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연습해 나가시면 아주 좋은 그런 성취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수업하기 전에요. 늘 이 키워드를 정리를 먼저 하고 가는데 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몇 개 꼽아봤습니다. 이퀄리브리엄 당연히 중요하겠죠. What is equilibrium?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퀄리브리엄들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이퀄리브리엄들을 좀 레프레젠팅하는 하나의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퀄리브리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컨스턴트를 우리가 배우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리액션 코션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둘은 거의 뭐 같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액션 코션트에다가 내가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컨센트레이션만 넣어주면은 바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포뮬러 자체는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하고 리액션 코션트 둘 다 같은데 쓰이는 방식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쪽 파트가 제일 재밌죠. 우리 르샤틀리스 프린시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상태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베프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는 게 둘이 레이트가 똑같아요. 그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체인지도 없어 보이는 상태가 이퀄리브리엄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데가 그러니까 어떠한 스티뮬러스를 줬어요. 그랬을 때 이런 그 이퀄리브리엄의 스테이지 약간 좀 한쪽 방향으로 쉬프팅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었고 그 방향성을 얘기한 게 이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이퀄리브리엄이 쉬프팅할까를 프리딕션 할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이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런 내용들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컨셉을 다시 리뷰를 해볼 거고 먼저 오버뷰를 한번 봅시다. 오버뷰를 보게 되면은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이 기본적으로 뭔지 이 컨셉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방금 했던 그 이퀄리브리엄의 그 example을 한번 우리가 가져와 봅시다. 어떤 물이 있어요. 이거 워터입니다. 워터고 H2O liquid 상태가 될 거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판때기를 한번 이렇게 덮어볼게요. 유리 판때기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이퀄리브리엄 처음에는 이 워터 몰리큘이 이렇게 몇 개 좀 이베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이베포레이션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또 컨덴세이션도 됩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가다가 이베포레이션을 계속해요. 그러면 좀 더 많아지겠죠. 이베포레이트 된 그 H2O의 가스 몰리큘일 텐데 가스 몰리큘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 양이 많아지니까 또 컨덴세이션 되는 양들도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evaporation 되고 condensation 되는 그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 거냐면 이 물이 좀 뭔가 날아가는 것 같아라고 해서 날아가는 것 같아라고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워터 레벨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잡을 때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example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써놨냐면 A state in which no change is observed with the naked eye 라고 했어요.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많은 도구들이 있죠.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디바이스들도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의 눈입니다. 눈, naked eye.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가 어떠한 비커 안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이 evaporation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죠? 얘네가 원래 이 정도 레벨을 좀 메인테인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다 보면은 이건 evaporation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물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데, 이 evap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어떠한 체인지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orward하고 reverse reaction이 서로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forward하고 reverse reaction의 레이시 서로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quilibrium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레이시, 그러니까 리액션의 레이시 똑같아요. 리액션 레이시 우리가 forward 리액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reverse 리액션이 있을 때 얘네가 똑같다, same 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뭐 제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아무런 체인지가 없어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체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t naked eye라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실제로는 정말 많은 체인지들이 일어나고 있죠. 체인지 없다며? 그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없는 거고, 얘네들은 열심히 evaporation 되고 그 다음에 condensation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속도가 같아서 그래 보이는 거야. 아무런 체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리액션 레이시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forward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언더라인 하는 게 리액턴트예요. 그래서 리액턴트가 지금 A하고 B인 경우 그걸 우리가 forward reaction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죠. C하고 D, 얘네들이 리액턴트가 돼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리액션을 우리가 reverse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bidirectional arrow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forward reaction, reverse reaction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한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 리액션 레이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속도. 우리 잠깐 다시 옛날로 기억해 볼까요? 그 카이네틱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렇게 생긴 게 리액턴트를 요렇게 컨센트레이션 써주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를 익스포넨트에 올린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forward 리액션의 리액션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리버스 리액션의 그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K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forward direction 같은 경우에는 제가 forward에 F를 따서 subscript을 그냥 F로 적어 놓겠습니다. forward reaction에서의 그 reaction concentration이고요. 그 다음에 rate constant고, 그 다음에 reverse reaction에서는 이
rate constant를 K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서로 같은 순간에 이퀄리브리엄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 forward하고 V reverse하고 서로 같은 순간을 좀 얘기를 해보면 K F times A에다가 A 그 다음에 B에 B equals to K reverse에다가 C에 C 그 다음에 D에 D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좀 넘겨보면은 지금 KR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걸 이렇게 나누면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 KF over KR이라고 하는 이 밸류를 우리가 equilibrium constant K라고 디파인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까지는 지금 알 수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같다 속도가 같다 reaction rate이 서로 forward하고 reverse가 같다 그 순간이 equilibrium이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equation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봅시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먼저 이 definition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definition을 어떻게 그 equation으로 표현을 했냐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isual representation인데요. 우리가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는 요 첫 번째 그래프는 concentration time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x-axis하고 이거 좀 두껍네요. concentration하고 time을 각각 y-axis하고 그 다음에 x-axis로 놔둔 거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는 rate입니다. 그래서 reaction rate이 지금 rate라고 써 있잖아요. reaction rate이 y-axis고 time이 마찬가지로 x-axis인 두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프는 두 가지로 주로 디픽트가 되고요. 나타내시고 하나는 concentration time 그래프, 하나는 reaction rate과 time 그래프 이 두 가지로 주로 문제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두 개 말고 나오나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두 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둘 다 뭔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잘 한번 여기 봐볼게요. 우리가 equilibrium이 achieve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요 선을 쭉쭉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려서 또 이렇게 플래토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플래토 평평한 게 있고 여기는 뭔가 increase하고 decrease하는 그런 또 구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쪽을 phase 1이라 그러고요. 이쪽을 phase 2라 그럽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phase 1 뭔가 바뀌는 구간들이죠. 이쪽에서는 어떤 것들은 increase하고 어떤 것은 decrease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concentration이 decrease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가 B라고 하는 어떤 리액션이 있다고 했을 때 reactant는 consume 되죠.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product는 생기죠. 그러니까 생기는 것들은 양이 많아질 거고 쓰이는 그 다음에 재료가 되는 애들은 적어질 거예요. 그 양이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그래프만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금 concentration이 없어져요. 그거는 이것이 consume 되고 있다는 거죠.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는 리액턴트가 이렇게 리액턴트들은 재료로 사용되니까 아마도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O2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 increase 하죠. increase 하니까 생겨나고 있는 거니까 프로덕트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들은 increase 하는 폼의 커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reactant는 decrease 하는 concentration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initial 한 concentration이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initial concentration이 이 정도면
뭐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자 initial concentration이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let's say this is 10 and also let's say this is 5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퀄리브리엄이 도달하기 전까지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게 프로덕트가 뭐고 그 다음에 리액턴트가 뭔지에 대해서 디터미네이션 할 수가 있는 그런 페이즈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들의 코에피션트를 알 수가 있어요. 코에피션트가 어디에서 코에피션트 말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퀘이션에서요. 케미컬 이퀘이션에서 코에피션트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N2O4이라고 하는 게 리액턴트였고요. 이게 결국에 NO2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알게 됐죠. 그런데 코에피션트를 알 수 있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 델타 값을 봐야 돼요. 이니셜 밸류에서 파이널 밸류 사이에서의 델타 값을 보는 건데 이퀄리브리엄이 어치브 되면 그 컨센트레이션은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속도와 같은 순간이니까요. 그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원래 이니셜 밸류가 10이었는데 그다음 파이널 밸류가 5가 됐어요. 그러면은 N2O4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얼마나 쓰인 거냐면 10에서 5 이 사이에 그 디퍼런스인 5만큼 쓰인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만큼의 델타 값이 5고요. NO2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는데 원래 이니셜 밸류가 0였는데 파이널 밸류가 지금 1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만큼 생긴 거냐면 10만큼 생긴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리액션이 이렇게 이퀄리브리엄에 딱 끝나고 나니까 10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레이시오를 보고서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2O4가 5만큼 컨숨 될 때 프로덕트인 NO2는 10만큼 생겼으니까 레이시오가 1대 2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N2O4로부터 두 개의 NO2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코에피션트를 델타 값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페이즈 1 처음에 이 approaching to equilibrium 하는 순간에는 어떤 것들이 프로덕트인지 리액턴트인지 증가하는 건 프로덕트, 감소하는 거는 리액턴트 이 두 가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델타 값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그 파이널 밸류하고 이니셜 밸류 사이의 디퍼런스를 통해서 코에피션트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이런 시퀀스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뭔가 플래토 구간, 플래토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래토 다음에는 뭔가 또 다른 걸 알 수가 있겠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플래토를 봅시다. at equilibrium, 플래토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평한 구간, 지금 여기 그랬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concentration at equilibrium, 뭐 당연한 소리인데요. equilibrium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컨센트레이션을 알 수가 있어요. 혹은 프레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칼큘레이트 할 수가 있냐면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퀄리브리엄에 어치브 된 이 순간에는 얘네들의 그 컨센트레이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NO2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N2O4이라고 하는 것은 그 concentration equilibrium에서 5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그냥 value를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예를 보면요. 얘는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좀 다시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하고 뭐가 다르냐면 컨센트레이션은 말 그대로 그 어마운트예요. NO2나 N2O4이라고 하는 리액턴트 프로덕트의 어마운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속도죠. 속도. 그래서 지금 forward를 F라고 하는 subscript을 써서 쓴 겁니다. 지금 이 앞에서 이제 KF N2O4 그다음 reverse reaction에서의 속도를 NO2의 second power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forward하고 reverse reaction의 reaction rate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한 것을 뒤에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은 지금 이 N2O4 얘는 뭡니까? 얘는 forward reaction이죠. forward
reaction RxN이라고 제가 그냥 줄여서 쓸게요. 이 forward reaction의 rate이고요. 그 다음에 N2 NO2 같은 경우는 reverse reaction에서의 rate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트렌드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트렌드를 좀 봅시다. 무슨 트렌드요? 라고 했을 때 지금 rate이 점점 작아지고요. 점점 빨라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equilibrium에 도달했을 때는 얘네들이 스테이블하게 아주 변하지 않는 거죠. 레이시 이 순간은 뭐가 됩니까? 컨스턴트해지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중요합니다. 레이시 서로 컨스턴트하고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시 서로 같아요. 뭐하고 뭐가? 포워드하고 리버스 리액션의 리액션 레이시 같죠. 왜? 이거 똑같잖아. 이 레이트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렌드에서는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at equilibrium에서 제가 말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 equilibrium에서 at이란 뜻입니다. 그때 rate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저것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또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뭐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이니셜 밸류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니셜 밸류가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forward, 그러니까 reaction rate of the forward reaction 이라고 하는 게 non-zero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reverse reaction의 reverse reaction의 reaction rate이 마찬가지로 얘는 zero라는 거죠. 왜? initial value가 얘는 0이고 initial value가 있잖아요. non-zero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N2O4는 처음에 넣은 L라는 거고, 두 번째 NO2라고 하는 건 처음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보는 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건 좀 지워놓을게요. 기본적으로는 트렌드는 이쪽에서 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그때 트렌드를 좀 알아보는 게 여기서는 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프랙티스 좀 하나 해볼까요? 프랙티스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려볼게요. 이거는 컨센트레이션으로 그릴 겁니다. 컨센트레이션이고요. 첫 번째, let's say 10만큼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참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죠? 뭐 억지로 이렇게 그냥 플라토를 좀 만들겠습니다. 좀 만들고, 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같이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는 1 정도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뭐 하나 정도만 더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봅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숫자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해보면, 자, 이때 그 다음에 빨간색을 A라 그러고, 파란색을 B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했고, 아마도 숫자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 어떤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페이스 1하고 페이스 2를 먼저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스 1, 2를 한번 나눠봅시다. 디크리스하고 인크리스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래토 구간이 있다. 아마 이 플래토에서는 이퀄리브리엄을 지금 satisfy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이 리액턴트이고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가 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let's say 그 리액션을 우리가 리액션에 대한 이퀘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한번 직접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첫 번째 리액턴트와 프로덕트를 먼저 좀 나눠보죠. 어떤 게 리액턴트고 어떤 게 프로덕트죠? 감소하는 거 없어지는 게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먼저 리액턴트가 될 거고 생겨나고 있는 A가 프로덕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bidirectional arrow를 적어줘야 이게 뭐예요?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없어졌는데요? 8만큼 없어졌어요. 그죠? 왜? 이니셜 밸류가 10에서 2로 갔으니까 얘는 8만큼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가 또 마찬가지로 10에서 1만큼이 됐으니까 9만큼. 그죠? 디퍼런스가 10에서 1만큼이니까 9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가 아마 이렇게 코에피션트를 만족할 거고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니셜 밸류가 0였는데 이퀄리브리엄에 왔을 때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퍼런스는 또 10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숫자가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뭔가 이쁜 숫자가 되길 바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액션을. 좋았습니다. 이 정도 쓰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구한 정보냐면 이 페이스 1, 그 리액션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구한 인포메이션이고 그럼 세 번째, 이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 뭐라 그랬냐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oncentration of equilibrium이 중요한데 얘네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그 컨센트레이션과 저거만 볼게요. A라고 하는 애는 뭐가 돼요? 얘는 10이 되죠. B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됩니까?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2가 되죠. 2.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요 y-axis에 찍히는 거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몰라리티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지금 하이라이트 친 요 내용 어떻게 이 리액션의 이퀘이션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좀 복습할 때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Q하고 K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쪽 파트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